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 양팔석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주복 내견 선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남자에 나오는 글인데요. 이 배가 전복되어야 사공이 수영을 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 많은 전문가들이 본인은 많이 배워서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다. 또 때로는 경험이 풍부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일이 발생이 되어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저희 행복한 재테크를 꾸준히 시청하시면은요, 저희 전문가들이 단단하게 지켜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많은 상담 전화를 주셔요. 때로는 보면 전화하기를 굉장히 거부감이 나요. 혹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생방송인데 연결돼서 바로 방송을 타는 거 아니야? 나 방송 울렁증 있는데 걱정 마십시오. 방송 중에 전화를 하셔도요, 반드시 본인에게 방송으로 진행을 해도 되냐는 허락을 받은 다음에 진행이 되니까 난 그거 싫어요 하면은 별도의 상담 요청으로 진행이 되니까 안심하시고요. 또 세미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좋은 사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시장의 흐름 이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볼게요.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서 참 혼란스럽다, 어지럽다라는 말씀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형성이 됐다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혼란이 좀 있었는데 네. 이걸 이제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재개발 입주권도 이제 토지 거래 허가 대상에서 이제 기존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임대로도 가능하게끔 이제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제 허가일부터 4개월 내 입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 강남 그리고 기존에는 강남과 송파 같은 경우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가 6개월이었고 용산이 4개월이었습니다. 이 4개월이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어떻게 4개월로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로도 가능해요. 반드시 매매로만 팔아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임대로도 가능하게끔 문을 열어줬다. 또 허가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처리 계획을 이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입주권 또한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재개발 소유자들은 재건축 소유자들은 바로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허가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 분양권 최초의 청약, 처음에 청약 통장을 통해서 내가 청약을 받은 것은 물론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매 때는 내가 이제 그것을 받아서 전매를 해야 될 때는 허가 대상에 전매 시에는 허가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 바로 그래서 이런 의무 이용 기간에 이제 특히 또 거주 기간이 있죠. 거주 2년의 이용 의무 기간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시에 종전의 거주 기간을 합산. 예를 들면은 철거하기 전에 들어가서 1년을 거주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준공 후에 1년 들어가서 입주 후에 1년만 거주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이런 기준들이 이제 통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신 것처럼
기준이 통일이 되면서 혼란은 줄어들겠습니다만 사실 그 애초에 토어제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들도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그렇죠. 예, 사실 이런 지역들이 네. 결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어디예요? 결국은 정부에서 투자 지역으로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아, 이게 문제라는 거죠. 투자 지역으로 여기는 투자 지역이야. 요즘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이제 대세인데 그럴수록 투자 지역의 확인이에요. 자, 지금 눌렸어요. 토지거래 허가로. 그러면 언젠가는 풀어야 됩니다. 풀고 나면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확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개선을 해야 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경제의 가장 기본 뭐예요? 바로 공급. 자, 공급 대책이 나와줘야죠. 공급 대책을 그냥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공급 대책을 세우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어제 관련해서 얘기 전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의 인기가 최근에도 더 거세졌다고 합니다. 그 인기가 꾸준하잖아요. 계속 되겠지요? 그렇죠. 네. 이 초역세권은 뭐 묻지도 따지도 마십시오. 결국은 사람들은 이제는 점차 갈수록 초역세권으로 역세권 반경 300m, 500m 이내로 이제 집중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수록 당연히 집값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역세권 아파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제 보통 보면은 평균값이 36.57% 오르는데 역세권 아파트가 50% 오르는 거예요. 요게 어때? 5년 평균이에요. 5년 평균이 이렇다는 거죠. 자, 5년 평균을 냈을 때 그럼 지방은 어떤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제가 이 그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서울이죠. 서울, 부산 그리고 대구를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역세권,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역세권 같은 경우는 자 50%가 올랐어요. 50%가 여기는 30.8% 정도 오르고 요게 12.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격차가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가?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 일반적으로 보면 13.3%, 이게 5년 평균입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은 6.6%, 그리고 대구는 7.3%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평균 상승률, 요게 5년간 평균 상승률은 결국은 36.7%,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24.2%,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 5.1%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들여다봐야 해서 무엇을 분석해야 되는가 보시게 되면은 이것을 보셔야죠. 자, 제가 살펴드릴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장 안 좋은 데가 어디죠? 대구죠. 대구는 공급 과잉으로 해갖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대구의 상승률이 더 높죠. 부산보다도 전체적인 아파트값 상승은 낮은데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더 커요? 이런 지역들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역세권에 대한 아파트 상승률은 어디가 높아요? 여기가 부산보다 높다. 이 말뜻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초역세권에 똘똘한 한 채 선호되는 이런 부동산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묻어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양팔석 전문가가 진행하는 무료 세미나 있거든요. 화면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3분 45초 지나고 있고요.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부동산 관련 상담 도와드립니다. 1544-8520으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수원이고요. 네, 네. 수원의 영통구 매탄삼동에 있는 인강 아파트예요. 네. 인강 아파트인데 이제 31평하고 27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연수가 좀 오래돼 가지고 제가 하나를 매매를 할까 하는 게 어떨까 가지고 있어야 되나, 여긴 재건축은 언제 되나, 네. 이거 좀 전망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주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한 집 하나는 거주하고 있고요. 네. 하나는 전세를 줬어요. 알겠습니다. 네. 수원 영통의 임광 아파트 두 채 갖고 계시고 재건축 호재가 있는데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괜찮을지 아니면 하나라도 네.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얘기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양팔석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기 내서 전화 주셨어요. 네, 강의를 네. 계속 들었었거든요. 네. 양팔석 전문가님 강의를. 네, 감사합니다. 계속 네. 앞으로도 시청해 주시면요. 이제 부동산에 관련해서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게 되거든요. 예, 네. 계속 시청해 주세요. 자,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32평이랑 몇 평 거주한다고 가지고 있다고요? 27평이요. 27평. 그러면 32평에 거주하고 27평은 임대를 주고 네. 계시겠네요. 네. 자, 여기 같은 경우 그럼 보유하는 게 좋은가? 네. 아니면은 매도를 고려하고 계세요? 네, 매도를 고려했다가 네. 갑자기 매매를 서울에 있는 사람이 하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또 걷어들였어요. 이게 망설여서 여기는 이제 가지고. 제가 우선 이렇게 네. 보셔야 돼요. 그냥 이게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사고 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궁금하시죠? 네네. 예, 궁금하고 현재 이 인광 아파트의 현재 가치를 우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예, 자, 그 두 가지로 이제 우선 접근해 보겠는데 네. 이 인광 아파트 같은 경우 자, 보시게 되면은 한번 볼까요? 한번 네. 보시면은 여기 어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자,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요 2종 일반이에요, 여기가. 이거 아세요? 몰라요, 저는. 하하. 네. 이게 용적률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그래요? 요게 2종이냐 예. 아니면은 여기에 3종. 이 옆에 아파트는 네. 3종이잖아요. 예. 자, 3종이냐는 용적률이라고 모르시죠? 네. 이 용적률이 땅이 같은 1000평이 있으면은 네. 여기에 200%를 올리느냐 300%를 올리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네네. 사업성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예. 이 사업성과 가장 직결이 되는 거예요.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종일 때는 250%, 3종일 때는 300%를 주거든요. 서울과는 좀 차이가 나요. 서울은 50% 적은데 여기는 이렇게 돼요. 이러면은 옆에 단지보다도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네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입지는 참 좋지만은 이래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지도를 조금 넓혀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자 지도를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왜 혹시 저거를 들어보셨어요? 자 노후 계획 도시 예. 요거 들어봤어요. 특별법. 예. 정확히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이게 2024년 8월에 시행이 네. 됐어요. 예.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안 들어봤어요. 하하. 여기 소유하고 계신데 모르세요? 예. 이거 분당 같은데 일기 신도시만 지정된 걸로 알고 계시죠? 네. 여기는 전국에 예. 108곳이 지정됐는데 이거 수원. 예. 수원에 몇 개가 되느냐? 5곳이 지정됐어요. 이것만 알아도 앞으로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네. 자, 분당과 같이 이렇게
되는데요. 수원에 5곳인데 그 중에 한 곳이 어디냐? 네, 어디냐? 네. 바로 선생님이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이곳이 바로 1차. 예. 요게 됐고요. 그다음에 2차.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2곳이 바로. 예. 이건 이제 전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수원에만 5곳이 됐다고 그랬죠? 네네. 예. 바로 이것이 됐다는 말은 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지원 대상은 뭐냐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곳에 사업지가 나오지 않는 곳에 사업 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용적률이 중요하다. 예. 용적률이 중요한데 이 용적률이 최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하면은 자, 3종 같은 경우는 300%, 그다음에 2종은 250%예요. 여기에 용적률을 1.5배까지 상승을 시켜준다. 그러면 여기 인광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은 230%대의 용적률이. 그런데 400%도 가능하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예.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보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그죠? 네네. 예. 자, 지금은 물론 가격대가 이제 수원 주변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격대가 좀 아무래도 좀 낮은 수준이에요. 여기 수원에서는 광교가 가장 이제 그 중심축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원시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주변 지역들이 앞으로는 대규모의 개발, 즉 분당과 같이 평촌과 같이 이렇게 전부 정말 재건축으로 거듭나게 될 때는 좀 달라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되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2개를 가지고 계시면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매도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왕이면 서울 쪽으로 이제 투자를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계권, 수도권 제1외곽고속도로, 2외곽고속도로가 있다면은 가능한 투자는 수도권 제1외곽고속도로 안쪽으로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그리고 별도로 상담 한번 주시든가 세미나에 오셔요.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2채 중에 1채 정도는 매도하시고 갈아타기 전략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어디로 갈아탈까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방송이라는 한계상 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양팔석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세미나를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544-8520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재개발 쪽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이제 강북구 쪽에 살고 있는데, 네. 자양동 쪽에 네. 모아타운 진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네. 재개발 일종의 하나가 모아타운이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이상은 제가 잘 몰라서 모아타운 진행하는 자양동이 몇 구역 있는데 제가 봤던 데가 A구역 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강남 쪽도 한번 생각을 해봤자 찾아보니까 서초구 반포일동 쪽도 또 그렇게 진행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재개발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양동 쪽에 모아타운 A구역하고 또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반포일동 쪽 이쪽에 대해서 좀 대표님의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재개발에 관심이 많으시고 모아타운 정도까지는 지금 알아두신 상태입니다. 2지역 보셨다고 하는데 어디가 괜찮을런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양동의 모아타운은 A구역이라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거기에 아마 그 물건들을 확인해 보시면 어느 정도 거래되던가요? 지금 한 6억 정도, 5억대는 없고, 뭐 6억대 정도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A구역이 1, 2, 3, 4구역으로 또 나눠지는 건 알고 계세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잘 몰라요. 그렇게까지는 모르신다. 그럼 반포동에 갔을 때 거기 매물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네, 여기는 또 강남 쪽이다 보니까
아까 자양동보다는 최소한 1억 이상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그럼 물건 찾아본 건 없고요. 몇 개 이제 인터넷 보고 부동산하고 그냥 물건이 얼마짜리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하고 아직 뭐 현장까지는 좀 못 봐봤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정리를 일단 두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자양동 모아타운은 현재 A, B, C로 이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가 이제 A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B고 여기가 이제 C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지역들을 조금 더 살펴서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아까 보신 데가 A 구역이라고 했어요. 이 A 구역 같은 경우를 조금 보시게 되면은 A 구역은 바로 이제 이렇게 되죠. 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A 구역인데 여기가 현재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1, 2, 3, 4로 나뉘는데 특히 3, 4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이 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한강 조망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 2보다는 가격대가 이제 조금 높게 이게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있어요. 늘 보면은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한강이 조망된다. 또 한강이 조망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성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성도 의미가 없어요. 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업성 분석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는 60%의 동의율을 확보하고 있긴 합니다. 문제는 자, 모아타운은 몇 퍼센트 동의인지 혹시 아세요? 시청자님? 한 70% 아닌가요? 네, 70% 아니고요. 아니고 80%예요. 80% 동의를 받아야 조합 설립인가가 나요. 조합 설립인가 하면 20%로 뭐 얼마 안 되고 다 됐네? 아니에요. 이거 사실 엄청난 차이입니다. 75% 가가지고도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곳 또한 많은데 자, 그럼 80%에 또 하나 넘어야 될 가장 큰 허들. 이 동의율 못지않게 넘어야 될 허들이 있어요. 이 허들이 뭐냐 하면 이 허들이 또 하나의 허들이 뭐가 있냐면 동의율에서 가장 중요한 단독 다가구의 찬성이에요. 바로 이거가 전체가 예를 들면은 1000세대가 있다고 하면은 1000세대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전문가도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모르세요. 단순히 여기에 80%만 동의 받으면 800세대가 되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800세대가 되는데 800세대만 동의를 받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아니고 단독 다가구 이 세대가 2분의 1 이상 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2분의 1 이상. 여기가 80% 달성이 돼도 단독 다가구의 소유자들의 2분의 1 이상. 그럼 결국 무슨 소리냐면 이 모아타운의 성공은 결국 단독 다가구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가 심하죠.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반대가 심합니다.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자양동 같은 경우 지금 동의율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건 단독 다가구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반포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반포동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그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포동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재개발 이런 지역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개발이 진행되려고 하는 재개발 같은 경우가 현재 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게 속도가 나지 않아요. 그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죠.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독 다가구의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변에 가까운 이런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단독 다가구 소유주들의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있으니까 임대도 잘 안 돼. 바깥쪽에 이 전철역에 가까운 쪽에 있는 이 바운다리에 있는 데보다는 임대가 아무래도 열악하니까요. 이 사람들 설득하기는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할 때 속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독 다가구의 소유자들의 결국 동의를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별도로 세미나나 아니면 별도 상담을 통해서 제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그런 대체적인 사항들을 전부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지금 함부로 이렇게 네. 결정하지 마시고요. 좀 더 신중하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투자는 정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영역이더라고요.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예. 궁금하실까요? 저는 그 서울 도봉구 창동에 네, 18단지 그 재건축 지금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서 24평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그냥 처분을 하고 제가 현재 경기도 동탄에 살고 있는데 네. 동탄에다가 뭐 다른 걸 하나 사야 될까 고민 중에 있어가지고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는 동탄에 하시는데 창동에 예. 이제 재건축 호재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양팔석 예.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전화 잘 예. 주셨어요. 예, 지금은 예. 동탄에 거주하시면서 창동에 투자를 해놓으신 거네요. 결국은. 예. 예, 창동 여기 같은 경우 18단지는 이 저층이에요. 그지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계시지겠지만은. 이쪽에는 고층 있고. 네, 바로 이제 전철역에 붙어 녹천역에 붙어 있으면서 예. 이제 그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서울 외고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창동 이 주공 18단지 같은 경우는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어떨 것이냐 그리고 재건축을 했을 때 그런 가치들이 있을 것이냐 결국 뭐예요?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냐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가격 상승이 없으면 여기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월세를 지금 주고 계세요. 요게 월세를 주고 있다는 말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는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 투자 아니면 완전히 수익형을 보시면 수익형으로 쫙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요게 월세를 적당히 받고 1년에 실제로 지금 얼마 받으시죠 월세? 65. 65만 원. 그러면 예. 약 어림잡아서 한 8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1년에. 예. 약 800만 원. 부대 비용 빼면 아마 600에서 700만 원 되실 텐데 이 월세를 받는 것이 자, 창동 여기는 5층 저층 주거지로서 보통 대지 지분이 12에서 13평 정도 돼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다른 19단지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문제는 이 저층이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인데 여기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창동 18단지가 현재 요 24평형 같은 경우 가격대가 보통 5억대 중반, 후반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보통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가격대가 예를 들면 5.5억이에요. 더하기 추가 분담금을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약 한 6억 정도를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30평대로 옮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져가는 게 평당 건축비만 해도 1,000만 원이에요. 요즘은 물론 이제 건축비 이제 대규모로 짓게 되면 조금 평당가는 낮아지지만 부대 비용 거기에 이제 은행 이자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11.5억이 된다는 뜻인데 여기에 11.5억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써요? 앞으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왜냐하면 이 아래쪽 보시면은 더 중요한 게 자, 이거를 한번 줄여볼게요. 줄여서 이 아래쪽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아래쪽을 가보시면 어디냐면 장인유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장이 뉴타운 들어보셨죠? 예, 장이 뉴타운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장이 뉴타운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장이 뉴타운이 요게 총 15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15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장이 뉴타운에 현재 입주해 있는 아파트들 가격대가 일반적으로 12억 전후예요. 물론 여기 지금 현재 4구역이라 그래서 요 장이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14억, 15억 호가는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2, 3억 되면은 자, 창동에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 가격이 높을까요? 여기 지역들이 아파트 가격이 높을까요? 장이동 쪽이 높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이 정도밖에 지금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갈아타시는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죠? 예. 한번 세워보시죠. 아니면은 내가 창동에 이거 저층인데 그런 대로 애정이 있다 이렇게 되시면은 그거를 전세로 전환을 하세요. 전세를 전환을 한 다음에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이쪽에 장이 여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요 13구역이 있죠. 13구역의 절반 반씩 해가지고 지금 재개발 사업을 접수를 했어요. 구청에다가 접수를 했으니까 요런데 다세대 주택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한번 세미나에 오시면 또 자세하게 또 주변 지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의 검토 이런 것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해 보셔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갈아타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무엇보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또 저희 다음 전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지금 광명시 광명 3동 지분 6평짜리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2002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네, 이게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서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 동의율은 70% 정도라고 해요. 네. 근데 지금 주변 부동산에서는 팔면 3억 초중반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입주권을 받을 때까지 보유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광명의 다세대 주택 이제 재개발 호재가 있는데 입주권까지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 타이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석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그 주소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건물 번지수는 광명 3동 158-102번지입니다. 예? 158-102번지요. 158에 102번지요. 102번지 저희가 정확한 네. 집원을 보면서 요거 얘기를 이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네. 현재 이제 광명 3구역 같은 경우 광명 3구역이 어디냐 하면요. 네. 여기 지역입니다. 여기 지역인데 여기가 광명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니네요. 여기는 아니고. 자, 광명 뉴타운이 요게 3구역이었어요, 과거에. 요게 해지가 됐거든요. 현재 11구역이 이제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12구역이 이제 여기 있고 그리고 광명 뉴타운 자체는 매우 큽니다. 굉장히 컸었는데 요게 총 16개 구역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입주는 요게 1, 2구역이고 여기 14구역이라 그래서 여기만 14만 이제 입주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반 분양을 이제 앞두고 있죠. 일반 분양은 여기는 과거에 해지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바로 여기가 3구역이다. 3구역인데 여기를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죠.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조금 아까 지금 여기 3구역이죠. 자, 여기 3구역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좀 아까 살펴보게 되면은 상권이 아주 많은데 네, 다세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광명 3구역은 특별하게 이 상업 지역과 그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으로 나뉘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주소를 불러달라고 했었는데 주소가 지금 158에 아까 뭐라 그랬죠? 102번지입니다. 158에 102. 여기네요. 요게 지금 다세대 주택이에요? 네네. 다세대. 예, 그럼 요게 빌라라는 이야기네요.
여기 상업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잘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건 중개사무소에서 다 고지를 해주는데 오래돼서 모르셨는가 보다.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좀 오래됐습니다. 한 7, 8년 정도 전에 샀어요. 자, 그럼 거기에 혹시 가격대가 얼마 가는지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계속 제가 좀 오래돼서 확인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요. 이게 이렇게 제가 볼 때는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자, 어떤 거냐면 여기는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면 여기에 빌라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빌라 있는 게 어떻게 했어요? 높게 평가가 되겠죠. 그거 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시구나.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어디서 관리를 하냐면 국토교통부에서 해요.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매년 고시를 하거든요. 여기 주소를 클릭하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단독 아파트의 가격이 다 돼요. 호수별로 층별로 다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다세대보다는 제가 볼 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팔 때는 그거 한번 보셔요. 여기 같은 경우 빌라가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는 대신 사업이 여기는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공공재개발인데 공공재개발의 장점은 뭐냐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노후도에 따른 것들이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 동의율이 여기는 3분의 2 이상만 되면 돼요.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50% 이상이고요. 그런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조합설립인가에 일반 재개발의 동의율은 몇 %죠? 75%입니다. 이상. 75% 이상이니까 자,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요건에 조합설립 요건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동의율도 좋아. 근데 지금 동의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70%요. 70%. 그렇죠. 이게 자, 만약에 일반 재개발로 했다 그러면 못 해요. 동의율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되니까 동의율이 확보가 됐다. 자, 여기 LH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LH 주관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매도를 하지 마시고 조금 보유를 하면서 지켜보셔요. 언제 팔아야 되느냐. 첫 번째 매도 시점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매도 시점이 자, 1차 요거는 조합 설립 때 1차. 자, 2차는 언제? 2차는 사업 시행 인가 때, 사업 시행 전후. 요 때는 3차가 언제? 관리 처분 때. 관리 처분 인가 시점에 4차가 입주 후에 보통 2년 정도 뒤 요때 입주 후에 2년 정도. 요거 꼭 염두에 두시고 매도를 하시되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거 이전이라고 하면은 요건 이제 관리 처분 때는 이미 이제 감정 평가 나서 권리 가격이 나오니까 요때까지는 한번 이 상업 지역에 있는 것이니까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비상업 지역에 있는 빌라 다세대보다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거의 1억 정도를 더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함부로 매도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꼭 전문가에게 자문을 꼭 구한 다음에 매도를 하셔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 4번 정도의 매도 타이밍을 정해 주셨습니다. 요거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1544-8520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점이 안녕하세요. 궁금하실까요? 네, 지금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현대 홈타운 32평에 실거주하고 있고요. 네. 같은 단지 내 42평대가 가격 차이가 1억 정도밖에 안 나서 네. 갈아타고 싶은데 이게 갈아탈 만한 메리트가 있는지랑 네. 혹은 같은 공동 역세권에 조금 더
그 편의시설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그게 굳이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그 가치가 있을지 그다음에 저희 아파트가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면적을 넓혀서 한번 가볼까 아니면 인근에 있는 다른 쪽으로 가볼까 이 일대에 한번 가치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포로 한번 갈게요. 양팔석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도화 현대 홈타운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 지금 거주하시는 건 몇 평형에 거주하세요? 32평짜리 거주하고 있습니다. 32평에. 네. 그런데 1차. 자, 여기서 1차 뭘 말씀하셨죠? 큰 평형? 네, 맞습니다. 같은 네. 단지네. 40평형대로 옮기는 게 좋으냐? 네. 아니면은 역세권으로 가는 게 역세권으로 좋으냐. 움직이는 게 좋으냐? 네, 이런 같은 말씀을 공동도. 이동. 네. 자, 이걸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불편하죠. 저 산 위에 있으니까 네. 가장 꼭대기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저쪽 네. 마포역에서도 높아, 효창공원역에서도 올라가면 정말 높은 산 위에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보셔요. 자, 여기를 왜 제가 이제 지도를 조금 크게 이제 그렸냐 하면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대규모의 용산국제업무단지가 있죠. 네. 자, 요게 올해 이제 첫 삽을 뜨기 시작해서 분양이 예정돼 있어요. 1차.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자, 이게 원효로예요. 원효로. 이 주변 지역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여기 이제 신계동, 그다음에 선인상가, 그다음에 원효로 이런 주변들이 개발이 되고, 또 이 밑에 한강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강로. 이 한강로, 여기는 3가인데 한강로 2가 1가까지 전부 용산은 그야말로 개발 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마포를 한번 보셔요. 이 공덕 주변 같은 경우 공덕 주변 또한 마찬가지로 매우 괜찮은 지역이죠. 마포 네. 공덕 주변. 그러면 거기에 바로 원효대교만 넘어가면은 여의도예요. 여의도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이제 본격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기는 지금 현재 지금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형태예요. 용산이 막 뜨거워도 이상하게 막 끓으려다가 가라앉고 가격대 자체가 뭐 불과 한 13, 14억 정도밖에 하지 않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용산 이편한 세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20억대를 뚫어서 20억 초반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아, 네. 이 25억대로 막 올라가서 있으니까 정말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러워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를 보유를 해도 좋고요. 40평대로 옮기면 아마 1억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죠? 네, 네. 예, 왜냐하면 40평대가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 보유해도 좋아요, 여기는. 왜? 아, 네. 지금 이제 25년, 6년 차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또 여기 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여기 먼저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 주변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가격 탄력성 굉장히 좋아진다. 두 번째는 자, 첫 번째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인데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세요. 지금 용산 진출을 굉장히 하고 싶잖아요. 네. 용산 진출하고 싶으면 여기에 30평대를 그냥 그대로 거주를 하면서 지금 40평대를 옮기려고 하는 여유 자금이 있잖아요. 네, 네.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요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2억 정도에서 2억 5천, 3억 정도의 차이만 요게 옮기셔서 이제 요 정도만 마련을 하실 수가 있으면은 네. 저는 용산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뭐냐면 신축 같은 거 이렇게 2027년까지 말까지 이제 그 사게 되면은요 혜택이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임사라 그래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그게 6년짜리가 6월부터 부활되는 거 아시죠? 네. 예, 이런 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용산의 다세대 같은데 한번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장기 투자. 아, 네.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아마 2, 3억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30평대, 40평대 옮기는 것도 좋지만은 한번 이런 걸 고려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차피 마포구예요, 그죠?
네. 예, 마포구고 용산으로 갈아타되 용산의 국제연구단지와 용산 국제 공원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역의 개발지 같은데 이런 데를 한번 노려보면 의외로 좀 적은 요즘 용산에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4, 5억 있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거 2억대 초반 중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요. 별도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시든가 상담을 별도로 이제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왜냐하면 방송에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한번 참석해 네. 보셔요. 이렇게 네, 정리해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갈아타기 전략 말씀해 주셨고 빠르게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매도 시점 문의드리는데요. 네네. 그 하남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작년 시점에 매수를 했고 네. 교산하고 3호선 쪽 바라보는 것 때문에 매도했거든요. 네. 네, 근데 서울 집값 오르는 상승세가 이제 워낙 높다 보니까 갈아타기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27년 이후부터는 매도가 가능한 시점인데 네. 그 정부 자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교산을 바라보고 이후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교산을 바라보지 말고 서울로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알겠습니다. 하남 자이 아파트 매도에 관련해서 저희 빠른 상담으로 좀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그냥 구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 매도 시점이 이제 매도를 저는 하남 그쪽 어디에 거주하신다고요? 하남 자이 아파트. 자이 아파트 매도하셔요.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서울로 오셔요. 지금 가시고 싶은 데가 있으세요? 네. 어디 지역? 강동구요. 강동구요. 강동구에 좋은 데가 있어요. 사실은 네. 강동구에서 아주 가치가 있을 만한 이런 지역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디? 자, 지금 몸테크를 조금만 하시게 되면 되는데 천호역 아시죠? 네. 예, 천호역. 이 천호역 주변에 지금 활발하게 지금 모아타운 재개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요. 천호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요게 천호 뉴타운이었거든요. 그리고 천호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전부 다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됐다가 다시 이제 개발했는데 여기에 1, 2구역만 아파트로 입주가 되고 나머지 7구역까지 중에 나머지 3, 4, 5, 6, 7이 전부 해지가 됐거든요. 해지가 됐으니까 요 지역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이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 있게 저희가 한번 해드릴 테니까 세미나에 한번 오셔요. 오시면 네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남에서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도움 말씀에는요.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